안녕하십니까, 블룸버그 TV입니다. 오늘은 시킹 알파 제가 그 마지막 단계 최고급 회원 단계까지 거의 합하면 한 돈 100만원 넣어야 돼요. 저는 벌써 넣어서 자료를 보고 있는데 그 자료 몇 가지를 종목 찍어서 공개를 할까 생각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랑하는 니콜라, 그 다음에 테슬라, 그 다음에 어제 알려드린 알리바바, 뭐 퀄컴, 이 정도까지만 제가 할게요. 또 시간 나면 또 한 번씩 방송을 해드릴게요. 자, 우선 니콜라입니다. 니콜라. 이 번역기 돌린 거예요. 번역기 돌리면 EPS 추정치는 이래요. 지금은 이렇죠. 지금은 이렇고 큰 흐름은 이렇다. 23년 4월까지 EPS 추정치는 우선은 크게 안 변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합계 총 수익은 쉽게 말하면 총 매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총 매출 추정치는 22년 3월 그냥 우리가 여기 있다고 그냥 생각해요. 지금 이 정도면 그냥 매출 추정치가 어떻게 보면 지금 뭐 거의 없는 개념이죠. 거의 바닥이죠. 또 없다고 하면 날 욕하지 마요. 그거를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뭐냐면 23년 4월까지 보시면 이게 몇 배죠? 이게 엄청난 성장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엄청난 성장이. 특히 본격적으로 슈팅 치는 거는 니콜라 같은 경우는 23년 1분기가 되면 이 성장률이 정말 천문학적으로 일어난다는 걸 23년 1분기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도 23년 4분기까지만 들고 가셔도 금액이 엄청나죠. 23년 4분기까지만 들고 가셔도 그냥 제가 숫자 안 읽어드려도 그냥 몇 배 뛰는지는 아시겠죠,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은 대략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데 이 금액이 엄청나죠? 숫자 다리 자체가 틀리죠? 맞죠? 자, 이 부분 참고로 하시고 숫자 다 읽어드리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니콜라 같은 경우는 혹시나 물렸으면 그냥 23년 4월 맥스 25년까지 가져가시면 노후 대비는 끝나는 종목이다. 이거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니콜라는 이것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테슬라 한번 볼까요? 테슬라는 EPS 추정치가 뭐 완벽하죠. 테슬라 EPS 추정치는 보면 23년 4분기까지 그냥 두 배 딱 그냥 대충 보더라도 그냥 2배 잡으면 되겠죠. 2배. 조금 전에 니콜라 같은 경우는 EPS 추정치를 보면 EPS 순수 추정치만 보면 그렇게 확 늘어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이너스가 아니라 테슬라에 비해서 확 늘어나지를 않는다. 매출은 많이 발생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주당 수익률은 그렇게 확 늘어나지는 않는다. 왜? 추가적으로 계속 그 유상 증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안 그렇다는 거죠. 보이시죠? EPS까지 계산해서 생각을 하시면 테슬라가 더 낫고 순수 매출의 변동성을 보면 니콜라가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라면은 저는 테슬라에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테슬라예요. 테슬라 EPS 추정치 한눈에 딱 보이시죠? 그냥 간단하게 2배 잡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매출 같은 경우는 자, 매출 추정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팍 2배 이상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17, 35 맞죠? 2배까지는 아니고 뭐 한 그러니까 100% 그러니까 곱하기 2배가 아니라 그것보다 조금 못 미치는 수치값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어떤
그 니콜라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종목은 맞는데 실적 발표 때 되면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한다는 거예요. 특히 23년 1분기 실적 발표하는 내년 한 4월 이때는 니콜라는 엄청난 성장률, 주가가 그냥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팍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내렸다가 또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그 개념이고, 테슬라는 실적 발표할 때마다 안정적으로 우상향 한다는 겁니다. 큰 그림을 봤을 때. 자, 그 다음에 알리바바 볼까요? 어제 알려드린 알리바바.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EPS 변동값이 조금 많이 심하네요. EPS 변동값이 많이 심한데 당장 올 12월까지는 EPS가 좋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잠시만요. 이게 한 거다. 22년 3월. 이게 22년 4월. 다시 말씀드릴게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우선은 지금 작년 21년 4분기 실적이 아직 발표가 안 됐네요. 발표가 안 됐죠. 그래서 조사를 하니까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그 4분기 실적을 그 다음 해 5월 13일경에 5월 중순경에 발표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알리바바 같은 경우 21년 4분기 실적을 5월 13일 날 발표를 하는데 예측치는 안 좋을 거라고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보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당해연도 1분기, 2분기, 한 3분기까지는 실적이 좋고, 이런 큰 흐름. 알리바바는 생각보다 그렇게 폭등한다는 개념은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폭등하는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큰 흐름이 이렇게 딱 보이시죠? 그 알리바바 가지고 계신 분은 그러면 언제쯤 매도를 해야 되냐? 대략 12월쯤에, 당해 12월 그때쯤에 이렇게 매도를 하시는 게 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변동성이 좀 심하긴 해요. 하지만 이제 놔두면은 그렇게 나쁜 종목은 아닙니다, 여러분. 현금 보유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총 매출 추정치도 이렇게 변동성이 좀 심하지만 안정적으로는 변동하지 않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퀄컴을 보시면 EPS 추정치가 이렇죠. 보시면 큰 흐름으로 보면 알리바바와 거의 비슷한 알리바바 유사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죠. 알리바바와. 그리고 매출 추정치도 그렇고 보이시죠? 그러면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알리바바 그리고 테크 이런 거는 한동안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반등 바로 이렇게 확 주가가 올라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 차트만 봐도 한눈에 딱 보이시죠? 그러면 지금은 우선 반도체 관련주에 투자할 시기는 아직은 아닌 거죠. 그래서 최근 그 나스닥이나 SPX 반등 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가장 먼저 슈팅을 치는 게 테슬라죠. 테슬라. EV 관련주가 가장 먼저 반등을 치고, 그 다음에 생각외로 이 반도체 관련주가 그렇게 슈팅을 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꾸역꾸역 올라가는 개념. 그게 왜 그러냐면 물류난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코로나 관련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 4분기 때 매출이 그렇게 크게 일어날 수는 없는 거죠. 맞죠? 물류난도 있고 코로나랑. 자, 그렇게 유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니콜라나 테슬라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아주 괜찮은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